네, 안녕하세요. 대치동 손대장 손아름입니다. 오늘은 경우의 수라고 불리우는 순열과 조합, 그리고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창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픈 채팅방에 보이스룸 기능을 이용해 보자고 하니 이게 또 저장이 안 된다고 하여 너무 일회성이진 않을까. 그래서 줌을 열자고 하니 이걸 실시간으로 못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도 같고, 그리고 녹화가 요새 또 왔다 갔다 해요, 줌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화면 녹화를 이용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굉장히 부실한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똥멍청이 같은 짓을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리 녹화가 안 돼서 제 녹화를 했고, 두 번째는 녹화 다 끝나고 네, 이걸 정지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휴지통 버튼을 눌러서 파일이 없어졌지 뭐예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얘기를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세 번째면 더 내용이 풍부해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서론이 길었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경우의 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사실 경우의 수랑 확률이 그렇게 우리 입시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경우의 수를 처음 배우는 게 중2 때란 말이죠. 물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초등 교과에서 정말 그 72개 단원들 중에 한두 단원 다뤄지긴 합니다. 근데 너무 미미하죠. 그리고 이제 중등 교과 중2-2에 기하의 가장 말미 부분에 경우의 수 확률 파트가 등장합니다. 한 단원 딱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어떤 공식이나 이런 거 알려주지 않고요. 그냥 합의 법칙이다, 곱의 법칙이다. 이거에서 하나하나 좀 노동을 해보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다 의도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고등 과정에 가면은 고1, 공통수학으로 이제 개편이 됐죠. 공통수학 1의 가장 후반부에 보면 경우의 수와 확률 파트가 또 두 단원이 나와 있는데 중등 내용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공식, 팩토리얼이라든지 permutation, combination 이런 그래서 순열과 조합을 P와 C로 나타내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확통이라는 과목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전부 다 정립을 하는 그런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이 이런 경우들이에요. 보통 선행을 한다라고 할 때 초등이 중등 선행을 하든 아니면 뭐 중등이 중고등 선행을 하든 일단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잘 구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근데 경우의 수 자체를 처음부터 공식으로 갔던 애들이 있어요. 특히 요새 이제 사고력 학원 많이 다니면서 아이들이 사고력 학원에서 정말 잘 알려주시는 분들은 물론 사고력 학원에서 뭐 팩토리얼 이런 거 나오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소마도 필즈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아이들이 이걸 왜 팩토리얼이라고 하는지 어떤 경우인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음, 5명의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전부 다 다른 존재니까 이 5명을 일렬로 세운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5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인 거고 두 번째 자리에는 첫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4명 중에 한 명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우의 수는 4가지일 거예요. 그럼 얘를 곱의 법칙으로 5, 4, 3, 2, 1을 곱해서 이걸 5팩토리얼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곱의 법칙이 되는지부터 설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의외로 합과 곱이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지를 문제를 읽으면서 가늠을 못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이건 곱이겠지, 합이겠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정립이 제대로 안 된 경우에 그냥 야 이건 팩토리얼 쓰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 셋이 있어. 7명이 있죠. 근데 엄마, 아빠가 이웃하게 꼭 있어야 된대요. 그럼 애들이 6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이라고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Why? 라고 하면은 엄마, 아빠를 한 묶음으로 놔야 되니까 그냥 6명 6 팩토리얼이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경우 이거를 바꾸는 경우 생각해서 2 팩토리얼을 곱하면 돼요. 왜 곱하는데? 라고 하면은 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생들은 저는 이게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상당히 위험한 접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곱의 법칙이고 왜 합의 법칙이고 경우의 수는 왜 이렇게 카운팅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만 얘가 중복되거나 더블 카운팅이라고 하죠. 중복되거나 아니면 놓치는 부분 없이 얘를 올바르게 계산해낼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좀 알아야 하는데 그때 제일 좋은 거는 저는 파스칼이 들려주는 경우의 수 이야기와 확률 이야기를 좀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특히 이 확률이라는 것도 결국 출발은 경우의 수기 때문에 경우의 수만 읽어도 충분해요. 중학생들한테 이거 보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면서 아 선생님 초딩들이 보는 책을 제가 어떻게 보나요? 라고 하는데 꼴값 떨지들 마시고 왜냐면 진짜 경우의 수가 약하다 나는 아킬레스건이다 이런 친구들 치고 가장 기본 근간이 잘 돼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 읽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쉽거든요. 그럼 읽으면서 아, 이래서 경우의 수 합의 법칙, 고의 법칙 이렇게 나뉘는 거구나 라는 감을 잡으면 좋잖아요.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책 보시면은 책 되게 유아틱해요. 보면은 막 사파도 많고 그리고 어떤 상황을 줘요. 되게 유치한 상황이에요. 지금 보실래요? 네, 현장 학습한대요. 미술관 가기를 원하고 누구는 민속 체험할 수 있는 민속 박물관 가기를 원하는데 한 곳에만 가야 된다. 근데 주사위 던지고 2의 배수가 나오면은 미술관으로 가고 3의 배수가 나오면 박물관으로 가기로 했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상황 자체가 되게 유아틱한데 유아틱할수록 뭐가 좋아요? 읽기가 좋은 거예요. 읽고 이해하기가 정말 너무 수월하거든요. 그럼 그 상황을 갖다 해결해 나가는 아이들의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죠. 읽기 정말 쉬워요. 읽기 쉬운 게 뭐다? 이해하기가 쉽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나서는 합의 법칙이, 고배 법칙이 어떻게 되는 건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아까 꼴값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잘 모르면은 진짜 그냥 그 바닥부터 파고드는 게 중요한데, 잘 모르는데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빨리 문제는 풀고 싶고 옆에 애들이 문제 풀고 싶으면 나도 뛰고 싶은 거예요. 그죠?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옆에 애가 선생님 옆에 애가 정석을 막 수원수투를 나가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중등을 하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요. 물론 좋은 경쟁심이긴 하지만 시작이 제대로 돼야 더 높게 튀어오를 수 있잖아요. 저는 부족하면 이런 책들 봐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쫙 읽는데 뭐 채 하루 이틀이면 다 볼 거예요. 초등 아이들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에 대해서 먼저 감 잡고 이렇게 된 다음에 바로 그러면 이제 뭐 확통으로 가느냐 아니면 중등 2-2 문제집으로 달려드느냐 그러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조금 아카데믹하게 다지는 게 필요하죠. 아까는 너무 유아틱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조금 더 그 문제집에 나와 있는 설명이 압축적이니까 그 내용을 풀어서 한 번 더 쫙 정립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픈 채팅방을 만들고 나서 이 책을 아까 카운팅을 해봤더니 20번 넘게 추천을 했더라고요. 경우의 수 이야기만 나오면 저는 이건 무조건이에요. 저는 이게 절판될까 봐 되게 두려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 약간 단종 포비아 있어가지고 이 책도 여러 권 가지고 있거든요. 유난히 설명이 잘 된 수학 시리즈는 정말 최고의 책입니다. 원리를 이보다 더 자세하게 풍부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초 워밍업이 경우의 수에서의 합의 법칙, 고배 법칙입니다. 근데 이 내용 아까 파스칼이 들려주는 경우의 수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걸 보고 얘를 본다면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우의 수를 우리가 떤 공식이 주어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1열 배열 문제에서부터 근데 1열 배열이 뭐 5명이 산다 5팩토리얼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명 중에 2명이 여학생, 3명이 남학생이에요. 그럼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남학생 마찬가지겠죠. 아니면 남학생이 가장 처음과 마지막에 서는 경우 등등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은 가지수를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느낌이 오실 거냐? 공식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구나. 공식은 가장 기초적인 거. 그 다음에 문제 상황을 보고 얘를 이해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만 겹치거나 부족한 거 없이 카운팅을 할 수 있을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하는 5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복이 가능하다. 같은 것이 있다. 얼추 보기엔 비슷한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중복이 가능하다는 거는 제가 숫자 카드 1, 2, 3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개수가 많아요. 무한대로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세 자리 수를 만들 때도 있고 네 자리, 5자리, 6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가 중복이 가능한 문제고요. 같은 게 있는 배열이라는 거는 111, 2, 3 이렇게 다섯 개의 숫자 카드가 있을 때 1이 3개 있잖아요. 똑같은 게. 그럼 얘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챕터 3에 가면은 순열 그리고 조합. 순열과 조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고요. 중복 순열, 중복 조합과 같은 것들은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부분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이항 정리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정리가 된다면은 사실 이 앞전에 나와 있던 내용들 대부분은 중등 경우의 수 정도를 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이항 정리가 상당히 좀 고난이도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럼 가볍게 패스하셔도 좋아요. 우리 이 책 한 번 보고 버릴 거 아니거든요. 고등 과정에서 확통을 볼 때 이항 정리 보기 전에 그때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은 책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면은 문제 유형 가장 대표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문제 유형별로 이제 11가지가 정리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9번째, 10번째가 너무 좋아요. 왜 좋냐? 우리가 공식으로 문제 풀어버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좀 경종을 울릴 만한 게 경우의 수는 그렇게는 접근이 어려워요. 모든 문제에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어떤 공식을 넣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수영도를 그리는 게 더 적합하겠다. 네,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일반 문제집에서도 얼추 다뤄주긴 하는데 얘를 이렇게 메인 테마로 해서 다루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9번, 10번 수용도를 이용하거나 수열이나 점화시 이거는 고등 대수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 파트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느껴지고요. 실제 책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자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위 두 개를 던질 때 모든 경우의 수가 66에 36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그냥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이걸 실제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외워요. 그냥 이렇게 동시에 던지니까 동시에는 곱하기래 라고 하면서. 근데 그런 내용들이 어찌 보면 와, 이런 것들까지 하는 게 이렇게 설명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약간씩 이제 경우를 달리해서 문제를 하나씩 주고 있고요. 문제도 난이도 오름차순으로 굉장히 정렬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번 방학을 이용해서 정말 이게 기본이 너무 약하다. 나는 경우의 수 이거 이제 수능 필수 영역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 부분이 너무나 큰 약점이다. 나는 이번에 특히 중2인데 중2 기말고사 보면서 이 부분이 약하다는 건 알았지만 난 이제 내신 끝났으니까 난 자유다라고 아니죠. 천만의 말씀 만만한 콩떡이잖아요. 이거 그냥 수능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 이 부분을 좀 다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친구들은 학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파스칼이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유난히 설명이 잘 된 수학까지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스텝이 하나 더.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짜잔. 이건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정유빈 선생님, EBS에서 강의하시는 정유빈 선생님이 있어요. 말랑말랑 수학 시리즈를 하시는 분인데 이 선생님의 강의를 한번 방학 동안 들어보실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좋고도 좋은 인강 너무 많습니다. 꼭 이 선생님만을 고집하는 건 아닌데 제가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장 평균적인 경우를 생각을 해봤어요. 기초가 없다. 그럼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호불호가 없는 강의, 그리고 기본 설명에 정말 단단하게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 책이 그러해요. 책도 굉장히 만 원 정도 하거든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데 강의 노트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경우의 수랑 확률, 통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강의 노트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선생님이 직접 강의할 때 다뤄주시는 문제들이요. 소팅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셀렉하는 게 선생님들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좋은 문제 그리고 흐름이 있는 그 문제 셀렉하는 것들. 근데 여기에 지금 소팅되어 있는 문제들을 보면은 상당히 내용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얘를 많이 추천하거든요.
개념 설명도 굉장히 자세한 편이고, 물론 얘만 보고, 저는 그럼 이 책만 사서 보려고 했는데, 저는 비춥니다. 네, 책에는 이건 어디까지나 강의 노트예요. 시중에 릴리스되는 책들 보면은 책만으로도 공부가 되는 책들이 있지만 얘는 철저하게 강의를 듣고 보는 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라서 책 강의를 보여드리면 이래요. 여기에 네 정유빈 선생님 말랑말랑 확률과 통계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겠어요? 냉 고화질 짜잔 순열부터 보도록 할 거고요. 내용이 똑같이 돼 사실은 있어요. 되게 강의 메인 노트랑. 아이템이잖아. 순열과 조합이라고 뜨면서 P라는 알파벳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대단해 보이는데요. 미안하지만 저는 P라는 기호를 거의 활용하지 않을 계획이에요. 너무 앞으로. 좋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그냥 좋았거든요. 맛보기만 할 거예요. 알았죠? 이게 강의도 무료고요. 강의 보는 것도 너무 좋은데 사실 공식에 국한돼서 가게 되면 경우의 수는요, 파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우의 수는 공식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공식은 정말 일부분, 그냥 계산을 위해서. 5명 중에 3명 뽑는데, 5 컨비네이션 3이야. 근데 5명에서 3명을 뽑는다는 거는 3명을 뽑아놓고, 여기서 3명이 순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걸 조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냥, 5 컨비네이션 3은 또 5 컨비네이션이랑 똑같지. 이런 건 그냥 계산을 위한 거고요. 사실 문제를 푸는 전략 자체는 공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일단 딕션도 너무 좋고 공식을 뭐 지나치게 공식에 의존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내 경우의 수는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정유빈 선생 강의 노트 구매해서 네, 앞에 이제 유난히 설명이 잘 된 수학을 한번 읽었다. 이해가 됐다. 좀. 그러면 그 다음에 정유빈 선생 강의를 들으면서 고등 확통에 대해서 개념을 네, 익혀가는 거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강의 내용을 지금 쫙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네, 확률까지 경우의 수랑 확률까지가 잘 되어져 있는데 중등이 보기에도 상당히 좋은 내용들입니다. 꼭 이제 예비 고등이다. 나는 확통 들어가기 전에 뭐 그것도 괜찮은데 중학생이 보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앞에 보시면은 강의 노트 앞쪽에 강의 플래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 플래닝 보시면서 내가 어떤 네, 플랜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 활용해 보시기에도 좋아요. 그래서 네 강의까지 그럼 정리해드리자면은 파스칼이 들려주는 네, 경우의 수 이야기 한번 쭉 읽고 하루 이틀이면 될 거예요. 유난히 설명이 잘 된 수학 일주일이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유빈 선생님 강의 들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까지 하고 나서 우리가 실제 이제 정석들 많이 볼 거예요. 그럼 정석 확통을 다시 가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우리 중2 때 경우의 수 배우죠. 공식 활용하는 거 아닙니다. 이때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고1 때 공통수학에서 잠깐 공통수학 1에서 이제 말미에 보면은 행렬과 경우의 수가 한 5단원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경우의 수 확률은 한 단원씩이에요. 딱. 그러면 그때는 이제 기호 써가지고 약간 공식 알려주면서 하는데 그때도 너무 잠시 하잖아요. 왜 할까요? 중2 때 배운 거 까먹었을 거 아니에요. 고1 후반부쯤 되면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고요. 학통에 오면은 또다시 이렇게 크게 네, 재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경우의 수 배우고 순열 배우고 중복순열 처음 나와요. 같은 거 있는 순열. 어디서 나왔던 거죠? 유난히 설명이 잘 된 수학에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랑말랑 수학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면 순열 조합 이렇게 정말 빡세게 세 단원밖에 안 되는 것 같죠? 여기 연습하셔야 돼요. 잠깐 여기서 스탑하고 이에 관련된 문제 많이 풀어보시는 것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항 정리, 뭐 계수 구할 때 유용하죠? 이항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률 들어가는데 확률이 뭡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의 부분의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경우의 수를 잘 구해야 돼요. 확률에서 이걸 구하고 나서야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 곱셈 정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덧셈 정리랑 곱셈 정리에서 내가 조건부 확률 구해야 되는데 확률 자체를 잘못 구해놨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뭐 독립시행 확률 어떻게 구할 거냐, 사건의 독립이란 종속은 어떻게 다르냐, 이건 또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것들이 전부 다 확률을 제대로 구해야 되는 거고 확률 제대로 구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경우의 수를 해야 돼요. 근데 경우의 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근본의 이해가 없이는 얘가 차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읽는 책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있는 책 가볍게 읽고 나서는 그러면은 인강, 정말 좋고도 좋은 많은 인강이 있지만 네, 좀 쉬운 것들, 그리고 대표 유형 문제들 다루어 주는 것들, 기본 설명 탄탄하게 해주는 것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정석이 됐든 다른 문제집이든 넘어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정석 한번 보고 정석이 좀 어려우면은 뭐 개념 원리라든지 뭐 이런 거 보고 나서 뭐 쌤비도 풀고 그러면 되겠죠. 문제집은 어차피 많이 풀어야 돼요. 수능 과목이니까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문제집을 풀기 이전 단계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왕이 말이 나왔으니까 네, 책을 하나 더 추천드리자면은 이제 개정 교육 과정으로 수능을 치르게 될 친구들이다. 그리고 나는 이미 고등의 내용을 얼추 좀 봤다. 근데 난 너무 약하다. 그래서 한 번 더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친구들은 네, 요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지금 수능에 이제 개정된 수능 기준으로 대수라고 하는 지수, 로그, 삼각함수, 수열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적 원이죠.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다항함수의 미적, 그리고 네, 확률과 통계의 경우의 수와 확률 통계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굉장히 쉽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잡기에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저학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저학년 학부모님들 중에 경우의 수,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경우의 수를 하기 위해서 그냥 고등 내용 공식 다 알려주고 그래야 성대경시에서 문제도 빨리 풀고 고득점 나오고 색깔상 나올 테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 잘 안 드립니다. 아이들 이때 공식으로 공부하고선 허세에 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 이거 잘해, 난 이거 알아 라고 하면서 네, 근데 기본 내용 이해, 그리고 문제가 나중에 점점 복잡해지거든요. 공식은 하나예요. 근데 결국엔 문제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는 그 차이이기 때문에 중고등으로 갈수록. 그럼 이거 잘하려면 뭐 해야 되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수영도 그리고 하는 것부터 해봐야 돼요. 그거 하고 나서 네,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저학년 때 너무 욕심부려서 고등 내용까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초등 교과에서는 네, 경우의 수 다루는 게 별로 없으니까 1031이나 필즈 같은 책들에서 관련 테마만 좀 공부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저는 네, 손대장이었고요. 그리고 확통에 대해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추가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연말 되세요.